띠띠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6일 오후 2시 38분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주말에 찾아온다고 약속 말씀드렸죠. 약속 지켜야죠. 말했으면. 오늘 사실 어떤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존 영상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의 영향이 워낙 강하죠.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3,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 헝다 이슈는 아직까지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국제 정서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연일 악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은 연말까지도 큰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영상 하나를 찍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누군가의 힘내라는 한마디에 또 힘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구독자인 이진환으로서 실버 버튼 가지고 있는 이진환이 말하면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5만 한 거 아닙니다. 코인킹이 실버 버튼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회사로는 두 번째 실버 버튼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실버 버튼을 받은 회사이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로 받은 회사도 저희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가상화폐 시장에서 옳은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한번 얘기 잠깐 하자면, 사실상 현재 영향은 아무 영향이 없죠. 제가 금토일은 뭐라 했죠? 그냥 지금 사는 거는 이 나온 주봉이 양봉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냥 미래에 나는 도박을 하는 거와 같다.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 양봉으로 변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얼마가 올라야 돼요? 리플이 1130원인데요 양봉이 되려면 1300원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15%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주봉이 양봉으로 바뀝니다. 아니, 이진환 전문가님, 주봉 양봉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공부 늘 했죠. 어떤 공부였죠? 항상 하락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상승으로 턴하고 반등으로 턴하는 봉은 양봉이다. 그게 뭐였죠? 우리 일봉으로 보면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턴을 하는 봉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흘러내리고 있죠.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더분들이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데요, 결국 오른다 내린다가 맞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일봉상으로 나왔던 이 일봉상 9월 20일에 나왔던 일봉상 장대 양봉 부분 있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트레이더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트레이더분은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보시는 트레이더분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트레이더가 사실상 올라가는 걸 1번이라면 2번은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무조건 이진환 전문가가 내려가는 관점을 보니까 내려간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두 군데의 방향의 결정을 내는 건 결국 8일에 나왔던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저는 그게 결국은 이제 방향성이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주봉과 일봉을 이해했던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봉이라는 놈이 아직 남았죠. 9월의 월봉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잊지 않으셨죠? 월봉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했어요. 왜 그렇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현재 고점을 올린 흐름은 지난 차트에서 봤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리플의 저점은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 가격은 결국 889원입니다. 남은 5일간 현재 1130원 동안 마이너스 10% 이상이 더 빠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승하는 데는. 이 5일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겹쳐 있죠? 월봉과 주봉이 겹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50%를 이 나왔던 봉에서 이 구간을 피하지 못하신 분은 50%의 손절을 해라. 그리고서 이 구간에 대해서 흐를 때도 저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못하신 분은 지금 100% 손절하면 후회하니까 50% 날리고 최대한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논해야겠죠. 지금 현금 대비만 갖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말 심하게 물리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월봉이라는 놈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거라 보고요, 현금 대비, 월봉, 그리고 손절 못하신 분들. 월봉으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은 9월의 시간이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저는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과 9월 말까지 저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 흐름에
만약에 8일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와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월봉으로서 매수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다시 코인드라이버에서 띠띠빵빵이라는 얘기와 함께 등장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월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드렸고, 손절을 못 하시거나 현금을 대비하시는 분들 있죠. 월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이 여러 가지로 나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30%를 현금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1번이나 2번이나 현금 매수군, 월봉 매수군 결국 리스크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절을 하신 분 중에서는 사실상 저점만 기다리는 게 습관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는 코인판에서 저점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당히 물리고 적당히 존버하면서 천천히 사는 게 저는 더 옳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현금의 100%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일부 비중이 들어가신 분이라면 8일에 나왔던 저점이 깨지면 결국 이 저점대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 여기 나왔던 게 841원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금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 구간이 나오게 돼요. 이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박스권으로 아마 이 구간까지 밀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서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7월 19일날 나왔던 저점이 깨지면 이거는 상승이 아니고 아예 하락으로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8일에 나왔던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100% 현금이신 분들은 너무 저점만 외치지는 마시고 그냥 비중을 20%든 30%든 들어갔으면 해요. 저점을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물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대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8일에 저점을 깨지시는 분들은 일부 선절을 하더라도 이제 50% 이상의 비중을 날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트레이더는 8일에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위로 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일에 나왔던 일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비중을 50% 이상의 손절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30%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요. 이 밑에 구간에서 만약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재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리는 게 투심적으로는 더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리플, 이더, 퀀텀 전부 유효하고요. IOST는 이제 소멸이 됐죠. 현재 이제 그러면 이진아 전문가님이 보는 앞으로 나올 코인 호재 중에서 괜찮은 코인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일에 저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트의 장세에 맞춰서 도미넌스의 흐름을 보고 상승을 한다면 다 똑같이 더 큰 상승을 나오는 코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저는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이어서 제가 시드는 준비는 안 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드를 준비해서 잃어보는 영상부터 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던 100만원으로 잃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100만원을 가지고 아침 9시마다 급등하는 코인을 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잃어봐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지키는 법을 알아야 이제 따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그걸 순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주말 일요일 정말 사람마다 그리고 투자자마다 많은 변화를 갖고 계시고 투심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렇다고 뭐 나쁜 코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에이다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에이다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이때 나왔던 주봉상으로 2622원 있죠.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위로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620원이 손절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으로 내일 월요일에 주봉의 종가를 보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상으로 어디서 종가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점하고 손절 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영상 3개 올렸는데 벌써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댓글 읽어드려야죠. 해피천사님, 요즘 선물 얘기가 많더라고요. 코린이는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선물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선물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매형남님 영상 보세요. 맞습니다. 매형남님 유명하시죠. 실력은 계좌다라고 까는 분이니 사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인판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물보다 선물 위주가 많아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너무 이제 선물 옵션, 뭐 오일 이런 거에서 워낙 기존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강한 거고요. 사실상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시드가 적을수록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영상을 올리고 조금 한강 보내려고 작정했냐 하면서 비난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년차 이상, 2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현물하시는 분 중에 선물은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쯤은 건들 거라 생각하고요. 대부분 건드시면 10중에 9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산을 대부분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물에서 떼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라는 시장은 변동성을 극도로 이용하는 시장인데 시드가 적을수록 높은 시총을 이용하면 사실상 돈을 불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선물을 적극 이용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일단 현물 컨텐츠부터 준비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텔님, 잃어봐야 지키는 법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얻는 법을 안다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읽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뭐든 기초가 탄탄해야 하니까요. 저 일단 100만원부터 잃어보겠습니다. 100만원 전재산이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이진환이 읽는 거 보시면서 통쾌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아, 주영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도 선물로 빚을 졌다는 상호가 나오잖아. 아이고, 정확한 비유신데요. 저도 오징어 게임 다 봤고 재밌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선물로 빈 빚은 60억입니다. 60억이었나요? 맞을 거야 아마. 60억인가 몇백억이었나요? 하여튼 60억의 빚을 졌는데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선물에서 빚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선물하고 지금 제가 가상화폐에서 말하는 선물은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처럼 그런 효과를 바라는 거지 내가 1000만원 잃었다 해서 마이너스 1000만원의 빚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 안 하셔야 하고요. 일단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위죠. 제 원래 갖고 있던 원금을 대비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반대로 아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소민님 같이 잃어보시죠. 잃어보는 것도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에 많이 당하고 어떨 때마다 들어가고 싶고 어떨 때마다 잃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일부러 그거를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병철님,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는 그럼 1억이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 5천, 리플 5천을 지금 구입한 뒤 있고 2년 뒤에 다시 본다면 2배가 가능할까요? 어리석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철님, 일단 그 1억 다 출금하세요. 왜냐면 저도 구독자가 많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지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2년 뒤에 원금이 2배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걸 알면 저부터 하고요. 저부터 그렇게 할 텐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화폐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동의를 하지만 이병철님 말씀대로 원금을 다 넣고 어차피 상승할 거면 그렇게 존버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99%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면 순간순간의 변동성을 너무나도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하는 게 현재 판이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체 생태계를 가진 코인들은 영원에 수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2년 뒤에 2배가 무조건 온다라는 거에는 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미정박님 100만원 떨구기 게임. 아 그쵸, 오징어 게임이 대세라는데 근데 이 가상화폐 파니즈는 투자시장에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의 돈을 결국 우리가 따야 돼요. 여기 있는 댓글 읽는 분들이 사실상 그분들의 돈을 우리가 또 따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 오징어 게임하고 같죠. 현미님, 이진환 전문가님 iOST 상승은 끝난 걸까요? 85원에 아직 보유 중이라 궁금하네요. iOST 잠깐 볼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도도 말씀드리고 다 언급 안 해드린다고 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우는 영상에서 단 하나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저점 깨지면 안 돼요. 58.74 깨지지 않으면 iOS는 이 부분에서 결국 삼각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든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이하는 이제 완전한 조정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걸어주는 남자 이진아님 안녕하세요. 아마 제 댓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롱, 숏, 선물, 레버리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투자하는 일반 개미는 업비트, 빗썸, 코비카 같은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롱, 숏, 선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물 시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빗 여러가지 현물 거래소는요 말 그대로 코인이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상승을 매수를 한 시점부터 내가 갖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올라가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선물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숏을 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롱을 올라갈 때마다 치면 그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언급을 하면 왠지 선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물을 한번 이론적인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조이님, 컨텀과 리플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컨텀은 12월 2일 반감기가 있고요. 리플은 SEC 역량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리플은 정말 가치적으로도 리플 코인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SEC라는 대규모 소송이 사실상 저는 전 코인의 대표적으로 리플이 대표로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리또속이라는 이름과 같이 저는 리플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썬킴님, 코인킹 영상 매일 올리지 않나봐요.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조금 쉬어야 해서 그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추석이나 이럴 때도 긴급한 영상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찐아님, 시간을 정해놓고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원하시는 만큼 특정 시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샤인님,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많네요. 뭔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약간 거칠어지신 자유로운 이진한 전문가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어요. 아무튼 저희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가주세요.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무슨 소리세요? 말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아 주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예요. 이진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좀 데리고 구독자 좀 떡상하게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약간 거칠어진 거는 코인드라이버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다운 이진환이 좋지, 좀 더 막혀있는 거는 제가 뭐 더 알려드리고 싶어도 조금 절제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것 같고요. 비이야기밀님, 드라이버님,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세타퓨엘 372원에 풀매수했습니다. 엄청난 하락 2일 전일 거예요. 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언젠가 올라갈 거란 믿음으로요. 차트 한번 봐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떡해요.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봉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형태고요. 보시면 채널이 지금 완전 벗어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이때 나왔던 고점을 이어보면요, 지금 이 상태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 지지였던 구간은 고점을 계속 올렸지만 네 번째거든요. 스타프에는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게 저라면 스타별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이때 나왔던 봉이 아예 올렸다가 뺀 게 지금 매도선을 아예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예 N자 패턴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트레이더분들은 제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8일에 나왔던 저점이 마지막 손절선인 것 같습니다. 시드 몇백 단위보다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하시죠. KIK님, 키K님인가요? 일단 100만원 돈 9시부터 잃어보고요. 코인킹에서는 제가 10장 일단 세팅할게요. 그 10장이 혹시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10억 말한 겁니다. 코인킹에서 일단 10억으로 제가 이번 월봉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인드라이버에서는 100만원부터 잃어보고요. 그리고 100만원 잃고 지키는 법 배우고 이제 따는 법 배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댓글 수없이 읽어드렸고요. 일요일입니다. 참 봉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일인데요. 저도 참 궁금해요, 사실. 저는 사실상 주봉이 음봉인 거는 확정이 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주봉이 저는 만약 빠진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8일의 저점이 일단은 깨진 후에 나오는 결과겠지만, 깨졌다고 보면 빠지는 게 이제는 많이 빠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월봉의 저점을 깨느냐가 사실 크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깨지면 얼마까지 빠지냐면 4,384원이거든요. 4,384원이란 얘기는 여기잖아요. 사실 여기 나왔던 구간까지 빠진다는 얘기인데, 저는 진짜 여기까지 빠지면 들어가려고 코인킹에 세팅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저는 다음 주에 정말 변곡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오늘 영상 체크할 건 딱 하나다. 8일의 저점이 깨져야 이 시나리오도 결국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지켜보면서 같이 이 어려운 장 견뎌내 보자고요. 일단 내일은 100만원 세팅할 거고요. 100만원으로 잃어보는 영상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시느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띠띠빵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잊지 않으셨죠? 코인킹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요. 코인드라이버도 영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인드라이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